이 두뇌가 우리 체중의 되게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에너지 소모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공부는 사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이 딱 책상에 하루 10시간 버티고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공부라는 걸 진짜 할 수 있어요. 근데 고3 교실에서 보면은 체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떠냐면 겪어보셨을 거예요. 공부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막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막 갑자기 수업 시간에 판사하고 있는데 펜이 바닥에 떨어진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고3으로 올라갈수록 과목마다 막히는 구간이 반드시 오고요. 특히 자신의 취약 과목에서는 이게 돌파가 안 되는 벽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한 번 더 붙들고 고민하고 이게 내가 왜 틀렸지? 내가 이걸 왜 모르지? 어디서 막힌 거지? 이거를 한 번 더 머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다 체력에서 나옵니다. 막혔을 때 몰라 관둬 나 못해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체력이 받쳐주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부모님이 손을 대야 할 것은 수면 패턴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아침에 왔을 때 일단 비몽사몽 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4교시 내내 비몽사몽 잠이 안 깨죠. 왜냐면 전날에 늦게 잤으니까요. 휴대폰을 하느라 새벽 2, 3시에 잤으니까 다음날 집중이 될 리가 없어요. 점심시간에 깨서 밥을 먹고 친구들은 좀 축구 한번 하고 아니면 산책 한번 한 다음에 5교시에 앉아요. 그럼 식곤증이 몰려옵니다.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해서 오후 내내 졸려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그런 패턴을 보내고 집에 갈 시간이 되니까 이제 말짱말짱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은 이제 저녁형 인간이다. 나는 뭐 새벽형 인간이다 하면서 밤에 말똥말똥한 정신으로도 휴대폰을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최악의 패턴에 있는 친구들은 공부가 될 리가 없어요. 공부 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수면 패턴을 체크해 보시되 그거를 발목 잡고 있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우선 굉장히 목표가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동기를 보면 다 내적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내적 동기가 있고 외적 동기가 있고 무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는 내가 잘하고 싶어서, 내가 이거 이루고 싶어서.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거의 다, 제가 만나본 애들은 거의 100%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외적 동기부여는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부모님께, 친구들한테 어떤 인정받고 싶은 느낌?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또는 이번 시험에서 몇 점 이상 올리면 휴대폰을 사주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최신형 휴대폰으로 너무 바꾸고 싶어서 공부를 한다. 이런 것들이 외적 동기에 해당되고 더 안 좋은 거는 사실 무동기거든요. 공부할 이유나 동기가 아예 없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최상위권의 패턴을 보자면 내적 동기부여.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도 아니고 내가 오롯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일단 그런 친구들은 집에서 공부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들어눕고 싶은 침대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고요. 10분만 해야지 하는 휴대폰이 2, 3시간 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 집에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스터디 카페를 오전 9시부터 내가 딱 앉아 있겠다. 그 정도 목표를 설정하고 예를 들면 주말이나 방학 중에는 또 애들이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나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차라리 학원 스케줄을 오전에 넣어라. 오전 10시에 학원 시작하게 하면은 집에서 어쨌든 9시에는 준비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지 말고 너 의지대로 안 되겠으면 스터디 카페 끊어서 무조건 9시에 공부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주말에 방학 때 내가 스터디 카페 혼자도 안 가지면은 학원을 끊어서 학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겠다. 이 정도로 목표, 허들을 조금 낮춰서 설정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부모님들께는 아이가 작은 목표를 설정해서 작은 성공을 성취하고 그 성취감과 자아 효능감을 맛보는 이 선순환의 사이클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뭔가 엄청난 걸 이루고 막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부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예를 들면 오늘 책 몇 권을 읽는 게 좋을까? 아이가 3권을 읽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하고 실제 칭찬을 하는 요 3박자를 꾸준히 가져가고 초등 자녀한테도 숙제를 언제부터 스스로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고 아이가 그거를 완수했을 때는 반드시 칭찬. 너가 이거를 완수했고 해냈다. 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한 칭찬. 아이가 성취감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것까지 요 패턴을 항상 잊지 말고 작은 목표 설정, 성취감, 효능감 요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 패턴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가면은 아이가 이거를 가정에서 많이 경험해본 아이들은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나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이거를 성취하고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초등 저학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녀만 크는 게 아니고 남편과 저 아이가 동시에 다 같이 클 수 있는 가정 경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되게 좋은 쪽으로 최선을 다하니까 저희 남편도 그 점을 되게 존경을 많이 해줘요. 되게 감사하게 아들인데 사실 힘들지 않거든요. 규칙 준수를 잘 하고 그런 친구여가지고 얘가 이걸 타고난 건지 저희 부모님 제가 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얘는 되게 성격 급하고 억누른 엄마를 만났으면 삐딱선달 자아가 강하고 이제 자기 주장도 강하고 초등학교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친구들과 다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규칙 준수도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 해야 할 일도 척척 어떻게 보면 자동화 시스템. 좋은 루틴을 갖고 계신가 봐요. 제가 평생 술을 마시지 않고 주 3회 운동, 야식 과식 절대 없고 근데 남들이 보기엔 되게 재미없을 수 있어요. 자기통제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남과 비교할 때마다 점수가 깎인다고 생각해라. 자기통제는 극단이 아니라 중간에서 찾는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비교랑 흔들림이 낮은 아이가 중간에 있을 수 있는 통제력을 갖게 만든 핵심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 애들은 SNS 때문에 비교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생일날 누구는 엄마한테 명품 받았대. 나 뭐야 이러면서 근데 10대가 명품을 선물 받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 판단력이 없다 보니까 명품 받았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비교한다거나 예를 들면 공부 인증을 막 10대들이 올려요. 쟤는 하루에 12시간 공부했는데 나는 오늘 9시간밖에 안 했네. 나 뭐야. 그래서 내가 쟤보다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들이 비교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10대는 좀 그 친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도 친구들한테 눈이 많이 가 있는데 이제 SNS 때문에 어떤 패배감? 열등의식?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한테 이제 눈을 돌려버리면 알게 모르게 이런 패배감이 들거든요. 비교로부터 오는 게 동기부여로 착각한 친구들도 있긴 해요. 쟤만큼 잘하고 싶어. 나 쟤 따라할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면 거기까지만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알게 모르게 드는 이 패배의식까지 간다면 비교를 멈춰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서슴지 않게 야 옆집에는 뭐 한다더라 이번에 어찌 했다더라 이런 말을 뭐 무심코 흘려내보낸다든지 형제 자매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을 때는 아이가 친구가 중요해지는 나이가 왔을 때 친구랑 또 아무렇지도 않게 비교할 거라 생각해요. 비교당하면서 커온 애는 자기가 또 남이랑 계속 비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일단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아이 자체에 초점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아이들도 너무 친구와 비교한다든지 SNS에 이런 극단적인 컨디션에 있는 것만 보고 이게 일상적일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 자기가 해야 할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좀 중용의 덕이 중요하다. 왜냐면 공부를 할 때도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공부 12시간씩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거야. 정말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할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다이어트로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 다이어트를 할 때도 어떤 치팅데이를 두고 한 번씩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가면서 숨 쉴 틈을 주잖아요. 자기 통제를 할 때도 저는 너무 극단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이제 중용의 덕을 발휘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절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기통제력이 부모력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모가 아이가 자기통제를 잘 하지 못해서 무너질 때 어떤 반응을 해야 오히려 아이의 통제력을 더 키울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반응을 하면 아이가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모님들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힘든 거는 수치화시키면 한 50 정도 힘든데 부모님이 정말 세상 무너질 때 100 정도로 힘든 걸 아이한테 티를 내니까 애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른의 덕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부모님은 감정을 좀 추스리고 힘든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원인을 자녀 스스로 알고 있다면 굳이 지적할 필요는 없고 근데 아이가 이게 왜 발생했는지 원인 파악은 하지 않고 힘들어만 하고 있다면 자, 우리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한 원인을 같이 찾아보자.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지고 아이를 비난하기보다는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아이가 이미 힘든데 부모가 더 힘들어하면은 아이는 그 힘듦이 가중이 되어서 무너져 내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쟁이 나도 부모가 큰일 아니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야.
우리 기다려보자 라고 말했을 때 아이가 인식하는 세상은 부모님이 굉장히 큰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 와중에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본인의 불안도가 높다 보니까 아이에게 생긴 일이 50밖에 안 되는데도 감정을 막 휘몰아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부모가 사실은 감정에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고 감정을 잘 추스려야 아이도 감정을 추스릴 수 있고 그 단계를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모로서 그런 걸 좀 경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행력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방법 찾는 데 중독되면 방법만 찾다가 입시 끝난다. 해야지를 지우고 했다가 바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루틴. 그런 말을 하신 것처럼 실행력 높은 아이들은 좀 공부를 시작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반대로 실행력이 낮아서 책에서 나온 대로 공부 리볼빙, 공부 미루기에 빠져버린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설계해 줄 수 있는 최소 루틴, 뭐 시간, 장소, 순서 이런 것 중에 한 가지 정도 꼽아주신다면 무엇일지 좀 궁금합니다. 실행력이 높은 아이들을 보면은 크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부하는 게 너무 습관이 되어가지고 별 노력 없이도 밥 먹을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잠잘 때가 되면 잠을 자든 공부할 때가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훈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바로 실행력이 이미 엄청나게 고도로 쌓여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10대들이 아직까지 그 정도로 실행력을 끌어올린 친구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을 보면은 자신만의 공부를 시작하는 어떤 트리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필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는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거, 학원에서 배운 걸 필기를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필기 정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걸로 시작하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을 딱 공부 시작할 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들이 낮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딱 30분 스타트를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관성의 법칙이 있다 보니까 그냥 공부를 쭉 하는 친구들도 있고, 방법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자신만의 나름의 노하우들, 책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사인 자체가 뇌가 인식하기를 공부 시작한 사인이다라고 인지하는 애들은 그렇게 자신을 훈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행력이 낮은 친구들은 되게 복합적인 건데 의지가 약한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의지가 약한 친구들도 있고, 태생적으로 되게 빠릿빠릿하고 몸을 가만히 두지를 못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는 치타로 태어났는데 어떤 동물은 나무늘보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생적인 기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느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태생적으로 좀 힘든 친구들은 저는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의 도움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운동 DNA가 없다 보니까 자기주도 운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동할 마음만 있으면 공원에 가도 생활체육시설 많고 운동화만 신고 뛰어도 운동이 되는데 제가 그 루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을 끊고 운동센터에 가서 운동을 꾸준히 하거든요. 실행력이 낮은 친구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사교육의 도움을 적절히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루틴하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그런 아이들에게는 만들어줘야 실행력을 조금씩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행력이 낮은 친구들은 생활 습관부터 점검을 해야 되고요. 생활 습관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집에선 절대 공부할 가능성이 엄청 낮아요. 반드시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일정 시간 꾸준히 어디서에선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세팅을 해놔야 된다. 집에서 공부는 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소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5번째 키워드, 공부 체력 여쭤볼 텐데, 운동 대신에 공부 1시간 더 하면 번아웃만 온다. 최소 중학교 이전까지는 그래도 공부 체력을 갖춰놓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공부 체력이 무너진 아이는 학습에서 어떤 점들이 그런 약점으로 드러나는지가 궁금하고, 입시를 버티는 공부 체력을 위해서 부모가 제일 먼저 손대야 하는 생활의 한 축, 수면, 운동, 식사, 신 이런 게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일지 좀 궁금합니다. 이 두뇌가 우리 체중에 되게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에너지 소모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공부는 사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이 딱 책상에 하루 10시간 버티고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공부라는 걸 진짜 할 수 있어요. 근데 고3 교실에서 보면은 체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떠냐면, 겪어보셨을 거예요. 공부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막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막 갑자기 수업 시간에 판사하고 있는데 펜이 바닥에 떨어진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고3으로 올라갈수록 과목마다 막히는 구간이 반드시 오고요. 특히 자신의 취약 과목에서는 이게 돌파가 안 되는 벽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한 번 더 붙들고 고민하고, 이게 내가 왜 틀렸지? 내가 이걸 왜 모르지?
어디서 막힌 거지? 이거를 한 번 더 머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다 체력에서 나옵니다. 막혔을 때 몰라 감독 나 못해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체력이 받쳐주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부모님이 손을 대야 할 것은 수면 패턴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아침에 왔을 때 일단 비몽사몽 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4교시 내내 비몽사몽 잠이 안 깨죠. 왜냐면 전날에 늦게 잤으니까요. 휴대폰을 하느라 새벽 2, 3시에 잤으니까 다음날 집중이 될 리가 없어요. 점심시간에 깨서 밥을 먹고 친구들은 좀 축구 한번 하고 아니면 산책 한번 한 다음에 5교시에 앉아요. 그럼 식곤증이 몰려옵니다.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해서 오후 내내 졸려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그런 패턴을 보내고 집에 갈 시간이 되니까 이제 말짱말짱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은 이제 저녁형 인간이다. 나는 뭐 새벽형 인간이다 하면서 밤에 말똥말똥한 정신으로도 휴대폰을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최악의 패턴에 있는 친구들은 공부가 될 리가 없어요. 공부 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수면 패턴을 체크해 보시되 그거를 발목 잡고 있는 거는 휴대폰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이제 밤에 물론 퇴근하고 힘드셔서 뭐 야식 드시면서 뭐 맥주 한 잔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뭐 넷플릭스 몰아서 보실 수 있는데 그러느라 막 새벽 1~2시까지 안 주무시면 아이들 수면 패턴에도 사실은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10시에 불을 끄고 자는 거는 현대인들이 어렵다면 최소 12시 전에는 아이가 잠에 들 수 있도록 가정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보고 수면 패턴을 바로잡지 못하면 다음날 학교 와서 똑바로 못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복 탄력성 질문 드릴 텐데요. 상위권에서 최상위권 스카이로 올라가는 마지막 한 끗 차이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셨는데 실패해도 웃을 수 있는 부모가 아이를 서울대에 보낸다 라는 말이 사실 옳은 말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현장에서 되게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이 듣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느껴질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아이의 실패를 어떻게 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실패란 얘기를 하기도 좀 미안한 것 같아요. 자기가 목표한 거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계획한 대로 자기가 나름 애썼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이거를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거에 매몰돼서 슬럼프 구간으로 가버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슬럼프로 가버리면 공부고 뭐고 할 의욕이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슬럼프 구간에서 빠져나오기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몇 개월이 걸려버리면 이제 한 학기 내신 성적을 아예 놓쳐버리고 그럼 또 계획이 틀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실패를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식이나 뭐 정도나 생활 양식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을 보면은 부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어려움과 실패를 마주했을 때 그렇게 풀어오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렸을 때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래도 어려움이 단계별 생길 때 부모님의 반응이 이런 어려움이 있네? 이런 문제가 생겼네? 우리 이거를 어떻게 같이 해결해볼까?를 항상 초점을 맞추셨던 가정은 아이들도 이거를 학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공부는 사실은 고등학생이 직접 다 손에 쥐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걸 아세요. 아이가 직접 자기 손에 잡고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좋은 거를 학습한 친구들은 해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다시 이 구간을 빠져나가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부모님이 단순히 고등학교 때 아이의 실패를 마주하는 이 과정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 순간순간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쌓여서 아이가 그거를 학습해서 고등학교 때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